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저는 지금 세컨을 따러 외곽 지역에 와 있는데요. 세컨 따게 된 과정하고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공장에 오게 된 계기는 인터넷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연락을 받고 직접 가서 면접을 한번 보고, 그리고 공장 견학 같이 한번 시켜주신 다음에 다음 주부터 일을 할 수 있냐고 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채용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 면접을 목요일에 받고, 그리고 일을 하게 되면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을 해야 됐어가지고 거의 4일, 5일밖에 집 구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 근처, 여기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근처 집들을 다 찾아봤는데 매물이 올라온 게 없어가지고 진짜 딱 하나 있는 거 이제 연락을 해서 급하게 면접을 보고 나서 인스펙션을 잡았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조금 멀쩡해 보이는 단독주택 느낌? 주택가에 모여있는 주택 느낌이었고, 집 자체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느낌이었는데 집이 엄청 더러웠어요. 근데 저는 선택지가 없이 바로 집을 계약을 해야 다음 주부터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집을 바로 계약을 하게 됐고요. 쉐어생들끼리 사는 집인데, 제가 인스펙션을 보러 왔던 당시에는 시드니에 사는 집주인이 근처에 또 다른 건물들도 관리를 하는데, 건물들을 다 한 번씩 인스펙션을 볼 겸 이제 와서 잠깐 여기서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게 될 집에서 집주인이 잠깐 며칠 지내는 상태였고, 호주에는 인스펙션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 세입자들이 집을 보러 가는 인스펙션이 있고, 집주인이나 아니면은 그 건물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나와서 너네가 집을 깨끗하게 쓰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점검을 하는 인스펙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집을 보러 왔을 때에는 건조기 기능이 되는 드럼 세탁기가 있었고, 주방에 그 집기류들도 엄청 많았고, 냉장고도 좀 컸어요. 다 차있긴 했지만 냉장고 문을 못 열어보게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뭐 한 번만 열어보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해서 봤는데 냉장고가 꽉 차 있었는데 엄청 큰 양문형 냉장고였어요. 그래서 일단 뭐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계약을 하겠다고 하고 계약금을 내고 이제 토요일에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주 마지막 날까지 바리스타로 일을 하기로 얘기가 돼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토요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토요일부터 토, 일, 월, 화 4일 정도는 집주인이랑 같이 살았고, 집주인은 그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다시 시드니로 가야 된다고 나갔거든요. 근데 이 집주인이 나가면서 좀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냉장고가 양문형에서 그 한쪽만 열리는 걸로, 작은 걸로 바뀌게 됐고, 그리고 드럼 세탁기, 건조기가 겸용이 되는 거에서 통돌이로 바뀌었어요. 심지어 근데 그 통돌이에 문제가 있어서 따뜻한 물은 안 되고 찬물만 세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물 세탁도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라 찬물 세탁하고 나면은 뭔가 호스가 뭐 빠져있는 건지 뭔지 주변이 다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또 직접 퍼내야 됐었고, 주방에 있는 집기류들도 다 가져가서, 원래 막 후라이팬도 몇 개씩 있었고 칼도 한 막 열 몇 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칼 세트가 한 2세트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다 가져가서 갑자기 후라이팬 하나, 냄비 하나, 그리고 칼 하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남게 된 거예요. 주인이 세탁기는 바로 또 고쳐줄 거고, 뭐 지금 구매를 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때부터 집주인의 거짓말이 시작이 됩니다. 집주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집주인이 제 방에 침대 옆에 제가 협탁을 하나 놔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당장 시켰다. 네, 한 달 안에 배송이 올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뭐 지금 배송이 어디쯤 왔는지, 협탁이 오긴 오는 건지 몇 번 물어봤는데 아예 대답을 안 하고, 협탁은 결국 지금 2달 넘게 살고 있는데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오면 안 온다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안 오면 안 온다고 얘기를 해줘라 했는데 그것조차도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탁기도
이제 통돌이가 지금 정상적이지가 않으니까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건조기가 되는 세탁기를 보고 들어온 건데 지금 통돌이고 건조기가 안 되니까 세탁기를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뭐 주문을 했다. 뭐 세탁기 설치한 사람이 올 건데 뭐 나이스하게 대해라. 왜냐면 그 사람도 우리랑 뭐 오랜 관계를 맺었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라고 했는데 세탁기 설치한 사람 결과 안 왔고 왜 안 왔냐고 물어보니까 뭐 그 사람이 뭐 시간 조율이 잘 안 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아직도 통돌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 들어온 쉐어생이 그런 쪽에서 일을 하는지 세탁기 점검을 해주더니 이제 물은 더 이상 안 새는데 건조 기능은 없는 통돌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래 청소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을 청소를 해준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부가 온다고 했는데 이 집에 11월 말에 11월 24일인가에 들어왔는데 지금 1월 27일이거든요. 청소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다른 쉐어생이랑 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이제 잠깐 며칠 머물다가 나갔다고 했잖아요. 시드니로 다시 돌아갔다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차고 키를 주고 갔어요. 차고를 써도 된다고. 근데 그 차고에 이제 뭐 청소를 할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왜냐면 집주인 짐이 엄청 많고 그냥 차만 딱 대두고 나머지 물건을 둘 수는 없는 그 정도의 여유 공간이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퇴근하고 나서 보니까 약간 쓰레기 봉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것도 집주인 저는 그냥 약간 옷가지 같은 거 넣어둔 건 줄 알았는데 자세히 가서 보니까 쓰레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봤더니 밑에 구더기가 득실득실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당장 그 다른 시어생들이랑 해가지고 당장 그거 갖다 버리고 구더기 다 치우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냉장고도 바꿨다 했잖아요. 근데 냉장고가 작아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음식물들을 좀 버리긴 했어요. 버리는 걸 봤어요, 제가. 근데 그 저희 집 안에 있는 쓰레기통이 꽉 차니까 더 이상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통을 비우고 밖에다가 비우고 그 안에 또 뭐 이렇게 버린다던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안에 있는 쓰레기통이 다 차니까 밖에다가 버리지도 않고 음식은 남은 것 같은데 여기다가도 더 이상 안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 며칠 뒤에 집을 봤는데 제가 산 식재료가 아닌 것들이 상온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약간 선반 사이에 숨겨져서. 그래서 이거 다른 시연생들한테 이거 네 거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집주인들이 버리고 간 음식물이었던 걸로. 그래서 그것도 다 직접 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한 달 정도 이제 지났을 때쯤 한 3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3주 정도 지났을 때 원래 같이 살던 쉐어생들이 나가고 비슷한 시기에 나가고 다른 쉐어생이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 쉐어생이 들어오자마자 저희 집이 엄청 더러웠다 했잖아요. 그래서 나름 치우긴 했는데 저는 제가 안 한 것들까지 치우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고 나서 뭐 싱크대 이런 거는 한 번씩 청소를 하긴 했는데 바닥이나 뭐 세탁실이나 이런 데는 원래부터 엄청 더러웠기 때문에 굳이 치우려고 하진 않았어요. 근데 새로 들어온 쉐어생이 자기 지금 여기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더러우니까 저보고 치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은 치웠는데 다 나머지들은 뭐 들어오기 전부터 나도 들어왔을 때부터 더러웠다. 그래서 청소부가 온다고 했으니 기다려보자 이랬는데 그 새로 들어온 쉐어생을 이제 A라고 부를게요. 그 A가 저한테 나는 그건 모르겠고 난 오늘 들어왔는데 이게 더러우니까 네가 씻어야 된다. 네가 청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막 쓰레기통들이나 이런 걸 다 가지고 나가서 뭐 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았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청소를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청소부가 온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는 여기에 청소를 하려고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내 방은 솔직히 청소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뭐 같이 사는 공용 공간이고 원래부터 더러웠고 그럼 청소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솔직히 막 그렇게
엄청난 청소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더러운 거 보이면 닦고 내가 더럽혔으면 당연히 치우고 이 정도만 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뭐 저한테도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고 저기 지금 청소기 쓰레기 쌓여있으니까 이거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냥 알았다 하고 치웠어요. 막 뭐라고 안 하고.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막 완전 다 드러내서 청소를 싹 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조금 집이 깨끗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집이 좀 깨끗해지는구나. 저희 집에 소파도 있는데 저는 그거 절대 안 쓰거든요. 왜냐면 애초에 거실에서 TV도 안 보고 그 소파가 너무 좀 동물들 털 같은 게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새로운 A는 소파도 뭐 다 빗질 같은 거 해가지고 털 다 걷어내고 쓰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 A가 같이 온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랑 이제 소파에서 지내려고 한 것 같아요. 그 자주 지내려고. 그래서 청소를 하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는 소파 안 쓰니까 청소 안 했었고.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그 친구가 온 지 3살 됐을 때쯤에 제가 이제 자고 일어나면 몸에 뭐가 하나두 개씩 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여름이니까 모기인가 싶었어요. 근데 솔직히 한국에서도 모기 물리고 이러면은 새벽에 막 귓가에 앵앵거리거나 이런 소리들 때문에 막 잠 깨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었고 발목 쪽에만 좀 집중돼서 물리기 시작해가지고 모기인가 아닌가 하다가 이제 며칠 지났을 때쯤에 갑자기 이게 발목에 미친 듯이 포진이 된 거예요. 발목 종아리 이쪽에 진짜 한 달이 한 20개, 30개씩 이렇게 몰려서 물린 자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근데 제가 방에서 약간 작은 바퀴벌레 같이 생긴 걸 한번 봤었거든요. 네이버에 쳐서 뭐 벌레 물린 자국. 그 해외에서 호텔 가면은 베드버그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베드버그가 뭔지 찾아보고 뭐 이렇게 찾아봤는데 뭔가 제가 벼룩한테 물린 것 같은 거예요. 물린 자국이 이게 일렬로 나 있고 뭐 약간 한 곳에 몰려 있고 그래서 아 뭔가 이거 벼룩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집주인한테 한번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간지럽고 해서 잠을 못 잘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내가 봤을 때 방에 벼룩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카페트들도 집에 처음 왔을 때 엄청 더러웠었거든요. 카페 청소를 해준다 했었는데 카페 청소해준 사람이 다녀가고 며칠 뒤부터 갑자기 벼룩이 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말을 했더니 네 짐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 집이 문제가 아니라 네 짐부터 점검을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짐에 원래 있었으면 제가 이사를 왔을 때부터 계속 물리거나 아니면 이사 오기 전부터 그 집에서도 물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닌 것 같다 이랬는데 갑자기 그 이사 온 A가 나도 벼룩에 물리기 시작했다. 여기 오고 나서. 그리고 내 강아지도 벼룩 예방접종 뭐 이런 걸 다 맞았는데 내 강아지가 엄청 간지러워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집주인이 아 그러면은 뭐 방역업체를 불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저씨 그 방역해주는 아저씨가 뭐 최근에 카페 청소 같은 걸 한 적이 있냐 이래서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다녀갔다. 근데 그 사람이 다녀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약간 그렇게 된 것 같다 이랬더니 카페 청소를 하면 안에 숨어있던 벼룩들이 이제 카페 청소할 때뭐 화학약품 같은 거 쓰니까 좀 올라오나 봐요. 뭐 침대나 옷가지 같은 데로. 그래서 물렸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방역하는데 1시간 정도 집 밖에 나가 있어야 되고 방역하고 나서도 일주일 정도는 벼룩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방역을 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벼룩 더 이상 안 물리긴 했어요. 근데 아직도 흉터는 남아있고 이제 그래서 평화를 찾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여생 A가 술을 되게 자주 먹거든요. 가끔 이제 술 마시는 거 보면은 맥주 한 380캔 정도 기준으로 350, 380캔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번 마실 때 한 8캔, 9캔 정도를 마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번들을 다 마시고 또 마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번은 술을 엄청 마신 날이었는데 제가 주방에 잠깐 나갔을 때 청소기 제대로 돌리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용 공간 바닥은 타일로 돼 있는데 보면 항상 개털밖에 없는 거예요. 뭐 다른 쓰레기가 제가 흘린 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된 게 있었으면 좀 더러웠을 텐데
근데 개털밖에 없길래 그냥 뭐 강아지 같이 사는데 어쩔 수 없지 이러고 말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청소기를 공용공간 제대로 돌려라 이러길래 뭐 알았다고 했어요. 알았다 하고 들어왔는데 혼자 술 먹고 갑자기 뭐가 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장문의 메시지를 막 보낸 거예요. 자기가 이사 오고 나서 자기밖에 청소를 안 한다. 근데 저도 청소기를 몇 번 돌렸었거든. 일주일에 한 번 막 이렇게는 아닌데 어느 날 보다가 뭐 제가 시간이 좀 있고 아니면은 뭐 집이 조금 털이 막 뭉쳐진 것들이 많다거나 아니면 막 약간 이런 상태면은 저도 청소기를 돌렸어요. 공용 공간 청소기를. 바닥이 뭐 더럽고 청소부가 오는 걸로 알았는데 청소부가 안 오니까 우리가 청소를 하는 게 맞다고 막 이러면서 여태까지 자기 혼자 청소를 했으니까 너가 청소를 하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됐는지 술 먹은 상태에서 화를 엄청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왓츠앱으로 주고받은 연락에 막 퍼킹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고 하여튼 뭐 자기 혼자 청소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막 그렇다고 더럽게 쓴 것도 아니고 제가 어지른 거는 다 치우고 살았는데 이것보다 더 더러운 쉐어하우스도 훨씬 많고 그 정도도 아니었기도 하고 집주인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왜 청소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 혼자 청소를 했고 화가 났다고 하니까 그냥 앞으로 같이 하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래요. 저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바닥을 뭐 대걸레질을 하던가 아니면은 청소기를 밀어라 이래서 알았다 했어요. 근데 알았다 했는데도 애가 진정이 안 되고 계속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더 눈치가 보이고 저도 원래 세탁실이랑 주방만 나갔었는데 그 횟수조차도 줄이게 되고 계속 방에 있을 때도 너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걔가 술 먹고 막 흥분해서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난리칠까 봐 무서워. 그렇게 그냥 또 그게 이제 토요일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토일 지나고 월요일 어제였거든요. 어제 이제 갑자기 동네가 정전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가 가끔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은 정전이 된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저번에 비 갔을 때 정전돼가지고 집주인한테 얘기하니까 비 많이 오면 가끔 정전된다 이랬는데 그때는 한 1시간 안 돼서 복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제는 제가 오프여서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정전이 오후 5시 20분쯤 됐고 전에도 정전된 적이 있으니까 금방 복구되겠거니 하고 방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애초에 그 토요일에 이렇게 A가 나한테 뭐라고 하고 막 술 먹고 화내고 이랬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못 나가겠는 거예요. 방이 진짜 더운데 창문을 열어도 더운데 그래서 그냥 기다렸는데 4시간 넘게 복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물이 너무 마시고 싶어서 물 마시러 주방에 나갔는데 이제 저를 제외하고 뭐 일하러 밖에 나간 사람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플랫메이트들이 뒷베란다에서 모여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노래 틀고. 근데 저는 뭐 별로 끼고 싶지도 않고 일단 A가 있으니까. 그래서 물 마시러 나갔는데 갑자기 또 청소로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싱크대에 음식물 끼지 말게 하고. 근데 저는 저 설거지하고 나서 싱크대 그거 또 배수구 먼저 다 빼서 다 버리고 다 청소하거든요. 제가 아닌 건데 그래서 여기 음식이 가끔 있다. 음식 치워라 이래서 알았다 했어요. 근데 나는 안 그랬다. 난 항상 깨끗하게 뒀다 이렇게 했는데 뭐 그때도 술을 마신 상태여가지고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거 같길래 그냥 알았다 이러고 가스레인지 거기도 치워라 지금 여기 보이냐 막 뭐 한 방울 튄 거 있어가지고 알았다 미안하다 이 부분 신경 못 썼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치우겠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 정전이 된 상황이니까 불 들어오면 치우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했는데 그냥 저는 빨리 대화를 마무리하고 방에 들어가고 싶어서 방에 들어갔다가 이제 너무 더우니까 부채가 있어서 제가 부채질을 이렇게 하면서 다시 나갔어요. 물을 가져오려고 나간 건데 너무 당황해서 물을 못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다시 나갔어요. 부채질 하면서 나갔는데 웃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래서 나 더워서 부채질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았다고 이렇게 하더니 막 청소 얘기를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앞으로 신경 쓰겠다고. 근데 이건 진짜 좀 내가 한 거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 여기는 뭐 이렇게 치워야 되고 저기는 이렇게 치워야 되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오케이 예스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뭐 예스 밖에 못하냐 너 내가 하는 말 알아듣긴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 제가 부채질 하고 있었다 했잖아요.
부채질 하고 있는 거 보더니 갑자기 너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더워할 거면 나가.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데 부채질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거슬리면은 부채질 안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지금 정전되고 이러는데 방에서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나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거다 이랬는데 너 그럴 게 아니라 지금 너 더워하잖아. 더워하면 나오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걔네가 뒷베란다에 있었댔잖아요. 그래서 뒷베란다 문 열어놓고 이러니까 벌레들이 집으로 다 들어왔었어요. 근데 저는 애초에 그렇게 벌레 많은데 나가고 싶지도 않았고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러면 나가면은 뭐 땅바닥에 앉아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싫었고 이제 이래저래 그냥 제가 안 나가고 싶어서 안 나간 건데 나오라니까?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자연이 준 선물인 바람을 느껴봐라. 너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할 거면은 나가서 바람을 좀 쐬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잠깐 나갔다 왔었거든요. 그 쓰레기도 버려야 됐고 쓰레기통도 밖에 내놔야 차가 수거를 해가서 그 나간 김에 별도 보고 뭐 바람도 쐬고 했어요. 그래서 나 안다고 나도 나갔다 와서 뭐 별도 보고 뭐 이렇게 했다 이랬는데 막 아니 그게 아니라 45분, 1시간 막 이렇게 밖에 나와서 자연을 즐기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려 하는데 들어가는 제 뒤통수에다 대고도 너 그러다가 방에서 더워서 죽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쪄 죽겠지도 않았었고 그냥 제가 그때 이 긴팔 긴 바지 잠옷을 입고 있어서 좀 덥긴 했었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좀 위협적으로 느껴진 거죠. 이 사람은 또 술을 어제는 병맥을 마셨는데 병맥으로 또 한 6개, 7개 마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술 마신 사람이 술 마신 덩치 큰 호주 남자애가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좀 위협적으로 느껴지기도 했고 해서 방에 들어가서 또 문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시어생들이랑 뭐 약간 어쩌고저쩌고 팬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들리는 거야. 멀리 있는데도. 그래서 이거 뭔가 내 얘기 같은데 싶어가지고 방문에다가 귀를 대고 들어봤는데 제 얘기가 맞아. 근데 그 A가 술을 마시기도 했고 제가 여기서 나가면은 약간 1대 다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막 어쨌거나 저한테 들리라고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았는데 왜냐면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른 건 아니니까. 근데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겠죠? 목소리가 컸으니까. 근데 그거를 막 듣고 가서 얘기를 하면은 막 엿듣고 음침하다고 뭐라 할까봐 그냥 무서우니까 문 닫고 방에 있었는데 일도 요새 제가 일하는 그 야채 패킹 공장이 시즌이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프트가 전보다는 좀 불안정해졌어요. 불안정해져가지고 돈을 크게는 못 버는 상황이에요. 바리스타 할 때보다 훨씬 못 벌고 있고 근데 어쨌거나 세컨을 따러 온 거지 저는 세컨 따면서 막 돈도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애초에 시급이나 뭐 이런 것도 바리스타가 훨씬 나으니까 제가 막 코튼진 이런 걸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보통 방세 내고 밥 먹고 하면은 세이빙하는 금액은 크게 없는 편이고 요새 시프트가 많이 줄기도 했지만 시프트 말고도 그 제 손목 상태나 손가락이 불편하다고 올렸었잖아요. 그런 게 좀 많이 악화가 돼서 예전만큼 일을 벌써 못하게 됐어요. 한 타임 정도 하고 나면 이제 손목이 엄청 아픈 상태라서 거의 보통 이쪽 손에 지금 파스 붙이고 손목 보호대 하고 이쪽 손은 그냥 손목 보호대 하고 손목 보호대가 없으면 일을 못하는 정도? 뭐 신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집에 와서도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은 상태고 여기가 아무래도 막 시골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티만큼 뭔가 가깝지도 않고 자유롭지도 않은 것 같아요. 쇼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야간 근무를 해서 밤낮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몸에도 좀 부담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야간 근무를 하니까 평일에 장을 보려면 무조건 출근 전에 봐야 돼요. 근데 출근 전에 장을 보면 뭐다? 장을 보고 집에 들렸다가 다시 출근을 해야 되니까 보통 저희 집이 여기 있고 한 10분 거리에 마트가 있고 그리고 한 마트에서 한 25분, 30분 더 가면 그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서
마트를 갔다가 다시 집을 갔다가 다시 공장을 가야 되니까 이 동선이 좀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주말에 막 장을 막 봐서 냉장고에 넣어놓자 냉장고 자리가 그렇게 막 넓진 않으니까 애초에 그것도 불가능하고, 평일에 무조건 장을 보긴 해야 되는데 그런 날은 무조건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장 보고 밥도 먹고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여러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 좀 CT 살 때보다는 조금 더 무기력해지긴 한 것 같아서 세컨을 빨리 따고 한국을 다녀와서 호주 생활을 앞으로 어디서 할지, 뭐 어떤 일을 할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